이렇게 어른이 덜 된 아이 같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여자들이 꽤 많아,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거고, 이 남자가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며칠 전에 인플루언서 아내 이야기를 했었잖아. 우리가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난 이후에 방송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오빠가 최근에 봤거든? 그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볼 장면은 그거야. 여자랑 변호사랑 둘이서 상담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던 돈 있잖아. 이혼을 하면은 쉐어링 할 거잖아. 한국에서는 그게 있어. 자기가 원래 부자였고 내가 원래 가난했어. 근데 우리가 결혼을 5년, 10년 동안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같이 살면서 만들어진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결혼 생활을 오래 했고 아이도 3명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나는 그동안 아이도 3명 낳았고 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상담을 하는 내용이야. 남편이랑 아내랑 각자 변호사 같이 상담을 받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코르트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싸울 거야. 이제 노소영 재테크님 그분들은 뭐 20억 이렇게 받고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보통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이 인컴이 없고 남자들만 인컴이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위자료를 2천에서 3천을 받아. 근데 그것보다 더 비중이 적을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 뭐 아이도 없고 아이도 안 키우고 집안일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만큼 집안에 기여를 덜 했으니까 돈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보통 2천에서 3천 받는다고 하던데 최근에 본 기사 보면은 SK CEO 있잖아. 이혼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기사로 났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20억, 30억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Your husband is not SK. 그러니까 지 생각만 하는 거야. 이 여자는 그쪽은 SK 회장이고 자기 남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삐져가지고 나 안 받을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애야 그냥 애. 어른이 아니야. 지금 현재 시점의 유책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봤듯이 남자는 우리가 저번에 말했듯이 주식 투자로 5억을 날렸어. 그리고 여자도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름값, 헤어드레스값, 메이크업 그리고 옷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30만 원씩 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물론 남편도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지만 지금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남편분 유책서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변호사가 남편 잘못 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은 오빠가 이 영상을 찍고 사람들이 코멘트를 써준 걸 읽어보니까 이 남자는 주식 투자를 물론 실패했지만 아내 돈이랑 내 돈이랑 같이 잃은 게 아니라 내 돈만 벌어가지고 내가 잃은 거잖아. 근데 오빠가 완전히 공감 못한 이유는 내가 나 혼자 돈을 벌더라도 내가 번 돈이긴 하지만 나는 자기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돈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자기랑 같이 쓰는 거잖아. 근데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돈 잃었다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혼할 자격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신랑도 애는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저만 나가랬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도 놔두고 나만 나는 이해가 가. 왜냐하면은 장모님 장인어른은 여기서 같이 살면서 어찌됐든 내가 회사 없는 동안 아이 봐주고 집안일을 하셨잖아. 그 가정 경제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줬고 나도 돈을 벌어가지고 이분들 밥 먹이고 뭐 이렇게 도와줬던 거잖아. 하지만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보탬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되잖아. 맞아. 아까 말했던 그런 비용들만 계속 쓰고 인컴은 없고 이러니까 너만 나가면은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나한테는 항상 마이너스였다가 얘가 없으면은 플러스로 되는 거니까 아마 이 여자만 나가라고 한 것 같아. 왜냐면 자녀가 그럼 많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아이를 여러 명 키우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서 감산이 돼서 그래서 출산율이 저조한 거예요. 만약에 여자 쪽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워야 하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거를 남편이 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얼마 해줘야 돼요 하니까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씩은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살 수 있다 라고 한국에서 정한 거야. 한 명당 100만 원. 그러면은 2명을 키우면은 200만 원 보내줘야 돼. 3명을 키우면 300만 원 보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무조건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샀어. 그러면 아이 한 명은 이 케이크를 먹는 거잖아. 근데 아이 2명이 있어도 케이크 하나만 사가지고 같이 먹는 거잖아. 아이 한 명당 케이크 하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공동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이 한 명 100만 원, 아이 2명이면은 뭐 200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 아이 3명이면은 뭐 3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준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아이 3명이나 낳았는데 3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한국 여자들이 애 안 낳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런 거 해줘야 여자가 이혼을 했을 때 남편한테 돈을 받지. 이러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한국 여자들은.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많이 받았을 때 280에서 300 정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갑자기 웃음꽃이 핀 거야. 차라리 이혼하고 남편한테 280에서 300만 원 받고 아이 3명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여자는. 자기 용돈을 280만 원에서 3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기 생각 안 하고.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을 못 믿는 이유가 이제 이혼할 때 되니까 돈으로 쪼잔하게 저 같으면 그냥 다 주겠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 30% 준다고? 남자가 그렇게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어? 저 같으면 다 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빠 여기서 진짜 화난 게 뭔지 알아? 네가 줘 남편한테 100% 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오빠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꿈을 펼쳐보겠다고 최근에 수입이 없었다는 거지 대기업 재직하면서 소득 활동도 충분히 했고요. 이 여자가 그때 퇴직금으로 뭐 했다 했어? 벤츠 샀잖아. 이 여자가 이렇게 주장을 할 거면은 그 퇴직금으로 이 생활하는 거에 보태든지 도움을 주든지 이랬었으면 오빠는 인정해. 근데 그 퇴직금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 차 사는 데 썼어. 이런 여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빠는. 정민 씨는 만약에 양육권을 남편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혼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기가 어렵죠. 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아이들 같이 있을 때는 휴대폰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아이들 옆에 있을 때 같이 씻기라도 같이 씻으면서 유대감 쌓든지 아니면은 잘 때라도 같이 재우든지 남편이 다 놀아주면서 밥도 먹이고 지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뭔 악이 없으면 그냥 뭐 아이가 펫이야? 그냥 귀여울 때 우쭈쭈 해주고 먹이주고 이 끝이야? Sorry. 이렇게 해서 둘이 이혼을 안 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와. 아내 쪽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적정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돈 벌면은 와이프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때그때 돈 보내주고 했었어. 뭐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엔 카드를 줬을 거야. 근데 카드를 주면은 자기가 얼마 쓰는지 생각도 못하고 막 긁으니까 카드 뺏고 그냥 얼라운스로 계속 준 것 같아 필요할 때마다. 근데 이 여자는 네가 나한테 다 보내주면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할게. 네가 다 안 보내주니까 내가 그냥 막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 알았어 그냥 너한테 다 보내줄 테니까 너가 직접 해봐. 대신 나한테 더 보내달라고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건 됐어. 두 번째, 정관수술. 정관수술을 계속 원했었잖아 남편이.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정관수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남편이 수락했어. 세 번째가 진짜 웃겨. 갑자기 2주 동안 혼자 이탈리아 여행을 보내달라는 조건이 있어. 너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지? 그럼 나 이탈리아 혼자 보내줘 2주 동안. 이거야. 자기도 봤다시피 이쪽 집은 돈이 별로 없어. 아니 남편은 돈 잘 벌어. 근데 애 3명,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 그리고 나 이렇게 7명이 400만 원에서 450만 원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어. 만약 둘이서 살거나 아니면은 아이 한 명만 있거나 이러면은 세이브도 할 수 있는 돈이야 그거는. 하지만 7명이야.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를 보내달래. 우리 모로코 한 달 갔다 오면서 유럽 여행도 파리에서 일주일 있었고 사하라 사막도 가고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 그때 돈 거의 한 3천만 원 썼거든? 엄청 많이 썼잖아. 오빠도 그때 이제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행히 그 돈은 자기가 돈 받은 거에서 한 거였잖아. 이탈리아 2주 동안 최소 1,000만 원 든단 말이야. 비행기 값 포함해가지고. 우리 프랑스 가봐서 알잖아. 숙박비 장난 아니잖아. 엄청 안 좋은 이름은 호텔이야. 근데 모텔보다
못해. 한국의 모텔보다 맞아, 못해. 맞아. 근데 가격은 한국 호텔값 이상이야. 어쨌든 지금 경제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이탈리아 보내줘 라고 떼쓰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여자는 어른이 아니야. 그냥 daughter, princess 그런 느낌인 거야. 돈이라도 벌어주면은 차라리 알았어 네 돈 네가 그냥 해 라고 하겠다. 근데 내 돈으로 계속 마이너스에다가 애는 안 보지 집안일도 안 하지 이렇게 하면서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탈리아 보내줘 이지랄 하니까 남편 진짜 오빠는 보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세인트야. He's saint. 맞아. 그런 생각 들었어. 그리고 왜 이탈리아 보내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잘생긴 남자가 제일 많은 나라 이탈리아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봤을 때 거기 사고 치러 가는 거 아니야? 이탈리아 남자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느낌도 나는 살짝 들어. 애초에 그냥 잘생긴 남자랑 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이 남자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가라고. 아이는 내가 볼게 라고 얘기한 거잖아. 혼자 가면 어떤 사고 칠지 모르니까. 근데 사고 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엄마, 어른 그런 부모의 느낌이 아니야.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그냥 애야. 성인 여자가 아니라 여자애야. 그렇기 때문에 사고 칠 확률 90% 이상. 이탈리아 가면 딴 남자랑 뭐 바람 피우든지 원나잇 한다든지 그럴 확률 90% 이상처럼 난 보여 이 여자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일단 확실하게 그거 봤어. 실제로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그냥 협박하는 남편 협박하기 위해서 남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프레셔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가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혼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그거 말했잖아. 그 청원 수술 때문에 나 우리 이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하고 나중에 청원 수술 안 해도 되고 이탈리아만 보내줘 이렇게 했을 때 맞아. 약간 이 여자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깨달았어. 부모는 진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맞아. 아니면 이 여자가 무슨 문제 있을 수도 있어. 약간 멘탈적으로. 맞아. 내가 이 남자는 난 이혼할 것 같아. 맞아. 난 무조건 이혼해 이 여자랑. 나도. 왜냐하면 마니퓰레이션도 있고 여기 협박도 있고 이거 다 톡식. 이 남자 이 여자랑 계속 있으면 이 남자가 위험해. 맞아. 이 여자가 어차피 생각 못해. 애기나 남편, 부모님 그런 생각 가지 못해. 나만 생각하는 거라서 남자 제일 위험해. 여기서.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야.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 웨딩 촬영 다시 하재. 왜냐면 자기 결혼할 때 첫째 임신해가지고 10kg 쪄 있는 상태에서 촬영했으니까 지금 다시 촬영을 하자라는 거거든. 이혼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은 곳에서 갑자기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게 나온 게 웃기잖아.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얘가 특별한 여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 오빠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른이 덜 된 아이 같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여자들이 꽤 많아.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거고 이 남자가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반면에 이 남자의 이혼 조정 조건은 SNS 좀 줄여줘. 아이 있을 때는 아이한테 집중하고 아이 케어 좀 하고 아이랑 놀아주고 SNS는 제발 아이들 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갔을 때 너가 쉴 때 해. 집안일은 어차피 장모님이 하시니까 그거까지 안 바랄게. 그냥 너가 쉴 때 아이들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제발 해 라고 해서 이 남자 착하다고 느낀 게 나는 그거였어. 하지 말라고도 아니야. 하긴 하더라도 아이 있을 땐 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너 돈 안 버는 거 괜찮아. 근데 마이너스만 만들지 마. 헤어, 기름값, 옷 이런 거 하지 마. 마이너스만 만들지 마. 우리 지금 힘들어. 마이너스만 만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해 라고 하고 있어 이 남자는. 만약에 너가 이 헤어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줄이면은 이탈리아 여행 좀 생각해 볼게 라고까지 얘기했어. 이 남자는 이 여자랑 진짜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져. 남자 이 두 개밖에 없어. 하지만 여자는 네 개였어. 그리고 결국은 이 커플이 이제 협상을 한 게 이탈리아 여행 빼고는 다 가능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와이프는 나 이탈리아 여행 안 보내주면 이혼할 거야 라고 계속 우겼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암 걸릴 듯이 막 너무 웃긴 거야 이 상황이. 맞아. 그래서 결국은 남편도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너한테 생활비 다 주니까 너가 아끼고 먹을 거 좀 줄이고 꾸민비 이런 거 쓰지 말고 그거를 네가 돈 모아서 해줄게 라고 하니까 그것도 거절했어. 지금 당장 가야 된대. 결국은 합의된 게 뭐냐면은 오케이 비용의 반은 내가 바로 부담해줄게. 대신 나머지 500만 원은 너가 그거를 잘 해가지고 너가 해봐. 돈 벌어서 하든지 해.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어. 뭐 서로 이제 합의는 됐는데 과연 이 부부가 합의돼가지고 이제 서로 다시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은 이 여자가 SNS에서 워낙 욕 많이 먹고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 변호사 그거 악플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이런 상황 때문에 사이가 더 안 좋아졌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왜냐하면은 오빠도 그럴 때 있었어. 그러니까 오빠도 그때 저번에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했지만 SNS에서 다른 축구 팬이랑 막 싸워가지고 기분 안 좋았었거든. 그때 자기한테 기분 좋게 얘기 못 했었어. 막 다른 사람 악플 받고 그거 신경 쓰면은 나도 기분 나빠지고 자기한테 좋게 말 못해. 기분 나빠서 자기한테도 나도 모르게 나쁘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는 이 방송 나오고 나서 기분 안 좋아졌을 상황에서 더 아이들 소홀히하고 SNS만 더 할걸? 나한테 나쁘게 말한 거 없는지 찾아다니고 그럼 다시 배드 사이클 돌아가면서 남편은 너 아이 있을 땐 안 하기로 했잖아. 아니야 이건 좀 다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배드 사이클을 갈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혼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 뭐 이탈리아 갔다 온다고 변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안 바뀌어. 사람은 잘 안 바뀌어. 이혼하세요. 그래.